제4장 정보보안 기술의 4.1 보안 요소 기술 첫 번째 인증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을 볼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선 사용자가 시작할 때 어떤 입구로 들어갔을 때 누가 접근하느냐, 신원이라든지 수치에 대한 증명,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증명을 한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 인증이 있겠죠. 무엇을 전달하는가, 무결성이라든지 출처를 증명하는 것, 그 다음에 디바이스 인증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접근하느냐, 환경이라든지 기기에서 증명하는 이 기기 인증에서 사용자 인증, 메시지 인증, 디바이스 인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인증입니다. 세 가지 독립적인 신원 요소를 증명하는 것으로 지식 기반, 소유 기반, 생체 기반이 있습니다. 지식 기반은 내가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거, 패스워드라든지 핀 번호 같은 거, 소유 기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카드라든지 USB 토큰, 그다음에 OTP 토큰, 물리적으로 소지하는 매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생체 기반은 지문, 홍채, 음성, 안면, 얼굴 같은 생체 기반의 형태. 그래서 생체 인증의 필수 요구 사항으로는 보편적이고 또 유일하고 지속적으로 불변하지 않고 그다음에 구별성,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수치화하기 힘든 주관성은 요구사항에서 배제됩니다. 뭐 예를 들면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멀티팩터 어덴티피케이션 다요소 인증은 결국 서로 다른 기원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한 거, USB 토큰이라든지 OTP라든지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기억해서 서로 다른 인증 요소의 결합으로 보안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지문, 생체, 비밀번호, 지식, 알고 있는 거. 그래서 탈취가 가능한 지식과 탈취가 불가능한 생체 이상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고, 홍채나 지문, 음성인식이나 수기서명 같은 경우에는 생체나 행동 같은 것으로 사실 이거는 구분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어, 요거는 어, 멀티팩터 어덴티피케이션이 아니고 그냥 동일한 걸 한 가지로 표현한다고 단요소 핵심 인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거로 우리가 인증을 받을 때 사용자 인증으로 OTP를 많이 써요. 원타임 패스워드라고 해서 시간이라든지 이벤트 동기화 방식으로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시간 동기화는 1분당 뭐 빈번호를 자동 갱신한다거나 이벤트 해당 어떻게 자동 갱신한다거나 뭐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OTP 방식은 재전송 공격을 완벽히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사용된 패스워드는 즉시 폐기가 되고 해커가 만약에 중간에 가로챘다 할지라도 재전송 공격이 원천 차단되죠. 그래서 일회용 OTP, 시간 동기와 이벤트 동기화, 질의응답, 서버 제시값에 따라서 응답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훔쳐보는 네트워크 패킷을 몰래 엿봐서 하는 스니핑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키보드 입력값을 가로채는 키로커라든지 아니면 어, 딕셔너리 어택으로 사전의 단어들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속 분석해가지고 나온 값이라든지 한 번 고정된 패스워드는 단 한 번의 노출로 영구적인 보안이 실패가 되지만 OTP 같은 경우에는 시간 동기와 이벤트 동기와 질의응답으로 1분 간격으로 새롭게 혹은 원한 기간 내로 새롭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요청 시에만 카운트가 증가되고 또 서버가 제시한 이메일 값으로 난수가 생성돼서 비밀키로 가공해서 응답을 하는 상호작용 기반이기 때문에
다요소 인증과 결합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소유한 매체를 증명하는 어, 멀티팩터 어덴티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하고 토큰, 지문과 OTP 기반의 인증으로 해서 원격 사용자 인증 시에 유발되는 패스워드 재사용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다. 또 사용자마다 매번 바뀌는 일회성 사용자 인증 암호 및 암호 체계로 사용자의 관리 소홀이나 패스워드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증으로 어, 아까 말한 멀티 팩터 어덴티케이션의 대표적인 사용자 인증의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아까 말한 OTP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에 커버로스 프로토콜과 단일 실패 시점의 위험성이라고 해서 원래 이 커버로스는 이제 키 분배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대칭 기반의 중앙 집중식 인증을 을 통해서 싱글 사인 완벽하게 하나의 키로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체계가 있는데 키 분배 센터에서 아닌 실패 지점이 이렇게 딱 생기면 나머지에 있는 것들이 다 기밀성이라든지 무결성이라든지 인증 서버라든지 이런 장애 발생이 생기면 완전히 깨지는 어,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 그걸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는 소유자 인증이었고, 두 번째는 메시지 인증입니다. 데이터의 무결성과 출처를 보증하기 위한 건데, 평문 메시지에 사전에 쉐어드 시크릿키라고 해서 사전에 공개된 비밀키를 같이 넣어서 일방향 해시 함수를 통해서 고정된 길이값의 고정된 길이의 인증값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메시지 어덴티케이션 코드라고 해서 고정된 길이의 인증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C는 전송 도중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음을 신뢰할 수 있는 송신자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제 동시에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프로토콜이다. 평문에다가 사전에 공개된 비밀키를 넣어서 해시함수를 넣어서 그거를 고정된 길이의 인증값으로 나오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MAC 메시지 인증 코드 같은 경우는 송수신자 간의 대칭키를 미리 공유해서 비밀키를 공유해서 무결성과 출처를 인증하게 됩니다. 다만 중간에 이것은 내 키가 아닌데는 부인 방지를 보장할 수가 없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전자서명입니다. 뒤에서 한 번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것 같은데 공개 키와 개인 키가 비대칭 구조로 되어 있고 무결성도 보장되고 출처도 인증이 되고 그다음에 부인 방지도 보장이 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MAC가 부인 방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일한 비밀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 앞에서 송신자가 생성했는지 수신자가 해당 메시지를 생성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인 방지는 힘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향 해시 함수를 보면 여기에서 단방향 해시 함수를 만약에 똑같은 값을 패스워드 1, 3을 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한 비트만 변화해도 해시 함수는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솔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상 공격을 무력화하는 무작위 난수 방패라고 해서 솔트 난수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공격자가 사전 공격을 할 때, 하거나, 뭐, 레인보우 테이블을 통해서 사전 공격을 할 때, 솔트는 이것을 이제 방어할 수 있도록
패스워드에 난수를 넣어서 해시를 통해서 예측 불가능한 해시 값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패스워드가 항상 동일한 해시 값으로 저장되는 취약점을 노린 공격 방어를 위해서 패스워드 앞뒤에 무작위 난수, 솔트를 결합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해시 값이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원천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디바이스 인증입니다. 메시지 인증에서는 우리가 앞에 솔트 전에 MAC와 전자서명을 배웠고 디바이스 인증이라고 해서 우선 여기에 그 맥 주소와 하드웨어 일련 번호를 활용해서 디바이스 인증은 누가 접속하는지가 아니라 단말기 자체가 응가된 안전한 장비인지를 확인해서 경계를 방어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네트워크를 경계할 때 어떤 검문소리에서 엔드폰 포인트에 PC가 이제 접속을 할 때 무결성이 또 검증이 완료가 되면 내부망으로 들어가서 백신이라든지 OS 패치를 최신화하면 내부망으로 들어가고 무결성 실패라면 격리된다. 뭐 이런 체계로 됩니다. 그래서 최초 접속을 시도할 때 PC의 상태를 철저히 검증해서 물리적인 단말 단위의 세밀한 네트워크 동계 보안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책임 추정성의 원리가 부재한데 그 NAC,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과 같은 디바이스 제어 인프라는 경계 방어 효과의 경제성을 지니지만 기기 내부에서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책임 추정성 확보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기기 인증만을 통해서 내부자 위협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으로는 어렵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 인증, 멀티팩터 어덴티피케이션 하면 여기에서 우선은 주체가 누군지를 확인한 다음에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메시지 인증, 해시 함수를 통해서 메시지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 무결성 확보를 위해서 디바이스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증과 디바이스 인증의 상호 연동을 통해서 기기의 한계인 어카운터빌리티, 책임 추정성의 부재를 해결하고 사용자 한계를 넘어서 입체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인증을 사용자 인증, 메시지 인증, 디바이스 인증 체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증에서는 강력한 다이소 인증, 그다음에 데이터에서는 해시, 솔트, 그다음에 MAC 같은 MAC 등을 통해서 무결성과 출처를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마지막으로 환경을 NAC, 그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이거를 통해서 엔드포인트 단위 견고한 시스템의 방어라든지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됐을 때 완벽하게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인증 체계를 여러분들은 모두 기억하셔야 되고 제가 한글 자료로 정리한 자료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